행복이란 무엇인가? 평생을 살고 나서야 알게 된 동서양 행복 철학. 행복해지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왜 마음은 더 불안해졌을까요?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달려왔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자식들의 성공. 그 모든 것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원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뤘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혹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마치 목적지처럼 생각해 왔는지 모릅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이 고비만 넘기면 그때는 행복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막상 그 언덕을 넘고 나니 또 다른 언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달렸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이제 조금 숨을 고르며 천천히 뒤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그것은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그 오래된 질문 앞에 조용히 함께 서보려 합니다. 20살 때는 행복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괜찮은 직장 다니고 아이들 잘 키우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30살, 40살이 되면서 행복의 기준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좀 더 나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학교.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세상은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교 속에서 행복의 기준을 조금씩 높였습니다. 50대가 되니 행복은 더 이상 나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그게 부모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얼굴 보고 그렇게 지냅니다. 직장도 은퇴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그 일상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피곤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불편하지만 마음은 더 불편합니다. 이제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행복하기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정작 행복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아갑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행복했을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집을 샀을 때,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행복이었을까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유예해온 세대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행복할 거야.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어야 했고, 중년에는 자식을 키워야 했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을 미루는 습관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짧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압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행복이 뭐였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걸까? 이상한 질문입니다. 행복에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어야, 무언가를 증명해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행복하는 게 어색합니다. 왠지 게으른 것 같고, 왠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비슷합니다. 다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도 나 요즘 행복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왠지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당신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김철수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명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김 씨는 올해 68입니다. 5년 전에 회사를 정년퇴직했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둘인데 딸은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닙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릅니다. 김 씨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 괜찮았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승진도 제때 했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혈압약 먹고 당뇨 조심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요즘 자주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6시 반이면 벌떡 일어났는데 지금은 알람도 없습니다. 그냥 눈이 떠지면 일어납니다. 7시쯤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그러고 나면 9시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깜빡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깜빡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기분만 듭니다. 10시쯤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끝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앉아 있습니다. 서로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면 오후 3시입니다. 또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재미있지는 않지만 그냥 봅니다. 시간이 가니까요.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는 거울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면서 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김 대리, 김 과장, 김 부장.
그게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누구죠? 김 씨의 아내는 바쁩니다. 친구들도 많고 교회 봉사도 나가고 취미 생활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행복해 보이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김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뭘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살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운함? 아니, 그보다는 허전함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아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회사 야유회 사진. 사진 속의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사진을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신혼 때는 돈이 없어서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는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승진 걱정, 실적 걱정, 항상 무언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행복했죠? 김 씨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았는지도 몰라. 이게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혹시 당신도 비슷한 마음은 아닌가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 그런데 마음은 공허한 삶. 불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은 삶. 그저 지나가는 삶. 김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묻습니다. 행복이 뭐지? 그리고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행복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사실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동양과 서양에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서양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대 그리스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에 대해 아주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행복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기쁨, 즐거움, 만족감. 이런 감정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잠깐입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일까요? 그 감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좀 다릅니다.
그가 말한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좋은 영혼의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본성에 맞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뿌리를 잘 내리고 햇빛을 받고 물을 흡수하고 그렇게 자기 본성대로 자라면 됩니다. 억지로 다른 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본성에 맞게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 자신보다는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 남들이 인정하는 자식. 그걸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 기분이 좋은가가 아니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다른 철학자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하게 살고 싶다면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라.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날씨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도 바꿀 수 없고 죽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바라면서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내려놓으라고.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그럼 무엇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태도, 내 반응. 이것만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그 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정합니다.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오늘은 집에서 쉬는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르게 살아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내가 정합니다. 실망할 수도 있고 저 아이도 자기 삶을 사는구나 하고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행복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동양으로 넘어가 볼까요? 불교에서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무언가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젊음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재산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럼 행복을 쫓지 마라.
이상한 말 같지만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니까요. 대신 불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비슷하게 노자의 도가 사상도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평생 더를 추구했습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높이. 그런데 더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항상 부족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라고.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이미 풍요롭다고. 동서양의 철학이 결국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방식이다.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더 좋은 상황이 와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김철수 씨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김 씨는 왜 공허했을까요? 가진 게 없어서? 아닙니다.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할까요? 혹시 평생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항상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직원으로만 살았습니다. 정작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행복을 미래에 걸어뒀습니다. 저것만 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저것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저것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점이다. 조건이 완벽해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행복을 만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생 거꾸로 생각해왔던 것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마음 실전 훈련.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듣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종이도 필요 없고 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특별한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잠깐이라도 괜찮았던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따뜻한 물로 세수했을 때, 밥을 먹을 때, 산책하면서 바람을 느꼈을 때, 아주 작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몰랐지만 생각해보니 그 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꽤 괜찮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지만 그 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이미 있었던 충분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부족한 것만 봤습니다. 없는 것, 안 된 것, 못 이룬 것,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분한 순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괜찮았던 순간이 있었나? 답은 항상 있습니다. 아주 작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을 알아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걱정했던 것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체면 걱정, 수없이 많은 걱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걱정들 때문에 잠 못 이룬 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일어났더라도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들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일까? 그리고 일어난다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일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됩니다. 자식 걱정을 해봅시다.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부모라면 당연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자식의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어른입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 그리고 믿어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자식의 몫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합니다. 당신이 평생 더 잘 살았어야 했다고 생각한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들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 때문에 후회했을 겁니다. 자책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순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의 당신은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잘했어.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 이게 세 번째 훈련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잘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창밖의 풍경, 방 안의 가구, 손에 잡히는 물건들,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앉을 곳이 없다면, 잠잘 곳이 없다면, 입을 옷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감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노자가 말한 족함을 아는 것이 이겁니다.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게 있어서 다행이다. 창문이 있어서 다행이다. 햇빛이 들어온다. 의자가 있어서 다행이다. 앉을 수 있다. 이불이 있어서 다행이다. 따뜻하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말해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잘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이런 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산책하고 싶다, 음악 듣고 싶다,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다, 책 읽고 싶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뭐든 좋습니다. 그걸 해보세요. 미루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10분이면 끝나는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 이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해야 하는 것만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계속 나중이었습니다. 이제는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답게 사는 겁니다. 이 5가지 질문, 훈련이라고 하기도 못합니다. 그냥 마음을 다르게 쓰는 연습입니다. 충분함을 알아채기, 통제할 수 없는 건 내려놓기, 자신에게 관대해지기, 있는 것에 소중함 느끼기, 하고 싶은 것 허락하기,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김철수 씨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몇 달 전 김 씨는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였는데 수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김 씨는 습관적으로 대답하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 불행하지는 않은데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 순간 김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친구도 똑같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어. 우리가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맸는데 알고 보니 행복은 찾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알아채는 거더라고. 김 씨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알아채는 거라니. 집에 돌아와서 김 씨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행복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늘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한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편했습니다. 김 씨는 요즘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루는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놓친 것 같은 기분도 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상쾌하네 하고 생각합니다. 산책을 나가면 나무를 봅니다. 저 나무도 오래됐네 하고 생각합니다. 저녁을 먹으면 맛있네 하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하루를 채웁니다. 김 씨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평생 행복을 찾아 달렸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불안해서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멈춰서도 됩니다. 뒤돌아봐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람의 삶이니까요. 행복하지 않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이 뭔지 몰랐던 인생일 뿐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괜찮았던 순간이 하나쯤은 있지 않았나요?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행복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일은 또 하루가 올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또 작은 순간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행복은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당신 곁에, 당신 안에,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제는 그걸 알아채면 됩니다. 천천히, 조용히, 자기만의 속도로. 그러면 됩니다. 평온한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